만약 내가 월 매출 3,500만 원의 저가 커피 브랜드 카페를 갖고 있다면 내 손엔 과연 얼마가 남을까? 혹시 영화 위대한 개츠비 보셨나요? 화려한 파티와 끝없는 사교 속에서 모두가 개츠비를 부러워하지만 막상 그의 손에 남은 건 공허함과 씁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저가 커피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매출이 굉장히 커 보여도 실제로는 사장님 손에 남는 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만약 내가 저가 커피 창업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그 카페가 월 매출이 3,500만 원이야. 그러면 내 손에 과연 얼마가 남을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의 국민들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이 367잔이라고 해요. 전 세계 2위에 속하는 소비량입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커피를 소비하는 나라가 하루에 1인당 4잔의 커피를 소비하는 핀란드라고 합니다. 그만큼 커피라는 존재는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처럼 메가커피랑 컵퍼즈 커피, 백다방, 더벤티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 넘쳐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은퇴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치킨집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었는데, 요즘은 퇴직하면 카페라는 말로 대체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창업 장벽이 낮아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퇴직자라든지 혹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만큼 저가 커피 브랜드들의 경쟁은 굉장히 과열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 매출 3,500만 원일 경우에, 그렇다면은 일평균 보통 116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 경우에 과연 내가 순수익으로 얼마를 가져가는지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우리가 1,5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에 773잔의 커피를 뽑아내야 합니다. 이것들은 10시간을 영업하는 카페일 경우에는 시간당 77잔, 12시간을 영업하는 카페일 경우에는 시간당 64잔을 뽑아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들려면요, 그라인딩을 하고 도징을 하고 템핑을 하고 추출을 하고 거기에 얼음과 물을 채우고 거기에 샷을 넣고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숙련된 바리스타일 경우에 한 잔에 평균 1분 30초에서 2분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루에 773잔의 커피를 단순 계산으로만 했을 때 25시간 이상의 작업량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10시간에서 12시간 안에 이것들을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2명에서 3명 정도가 교대 없이 쉼 없이 움직여야 이 매출, 이 커피를 뽑을 수 있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매년 지금 인건비가 어떻죠?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즉 매년 이만큼의 인원을 가져가면서 이 매출을 가져가는 것들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카페가 수익으로서 재미를 보려면 15평 이상의 카페를 창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렸어요. 그래서 25평 이상의 카페를 만약에 창업을 했을 때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비, 집기까지 해서 약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쳤을 때, 그리고 요즘은 저가 커피들이 서울 주요 상권에만 들어가거든요. 그 보증금이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즉 카페 하나를 오픈을 하려면 1억에서 2억 정도 내외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제해야 되는 비용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모든 값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품목들이 빠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더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재료비를 빼야겠죠.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원가율의 평균 38% 정도를 잡게 되는데 3,500만 원의 매출이 가져갈 경우에 우리는 2,170만 원이 남게 됩니다. 여기에서 임대료를 빼야겠죠. 서울 주요 상권 같은 경우에 18평에서 25평 기준으로 평균 월세가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1,67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인건비, 매니저 1명과 파트타이머 2명. 여기서 사장님은 무조건 필수예요. 그 경우에 10시간 운영하는 카페가 인건비가 620만 원이 차감이 됩니다. 그러면 월 1,050만 원이 남게 되고요. 12시간일 경우에는 710만 원이 차감이 돼서 960만 원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관리비나 공과금들이 빠지겠죠. 관리비나 전기세, 수도세, 보험비, 그리고 세무사 기타 등등 잡비, 이거를 정말로 최소로 잡았을 때
8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880만 원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맹을 했기 때문에 로열티 비용이 빠지게 돼요. 평균적으로 25만 원 정도를 뺐을 경우에 855만 원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요즘 카드를 많이 쓰시니까 카드 수수료 1.1%가 빠진 35만 원을 차감했을 경우에 820만 원 정도가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서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빼면 순수익이 보통 700에서 800만 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가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세금을 빼줘야 됩니다.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입니다. 이것들이 빼지 않으면 사실 나중에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까지 미리 공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들이 다 빼진 다음에 내 손에 남는 것들이 월 500에서 6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게 사장님이 10시간에서 12시간 이상 카페에서 영업을 했을 때, 노동을 했을 때 가져가시는 금액이고요. 사장님이 빠지시면 이것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금 회수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초기 투자금이 보증금 포함해서 2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후 순이익이 월 500에서 600만 원으로 우리는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단순 계산만 했을 때 33개월에서 4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평균 55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도 36개월, 즉 3년의 시간이 소요가 돼야 투자금이 회수가 되고 그때부터 잉여 자산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 또한 매출이 흔들릴 경우에는 회수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요. 사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고장나고 뭐 깨지고 그런 것들을 수리하다 보면은 그 기간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창업박람회나 카페쇼 같은 데 가보면 이런 3,500만 원 매출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은 사실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매장들만 가져가는 순이익이에요. 근데 이것들도 사실 그만큼 가져가는 매장들은 그 근처에 또 다른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금방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매출은 똑같이 2분의 1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결국은 평균의 함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정적인 저가 커피 창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손익분기점 매출. 이거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렇다면 내가 인건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거 꼭 세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권의 경쟁도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떨 건지까지도 우리는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내가 세금을 어떻게 절세해서 내 실순이익을 높일 것인지. 그냥 단순히 월 매출 3,500만 원만 보고 뛰어드시면 정말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가 커피 카페 월 매출 3,500만 원일 경우에 내가 가져가는 실제 순수익에 대해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겉들어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개츠비처럼 공허할 수 있다는 점 좀 느끼셨을까요? 창업은 언제나 숫자와 리스크를 함께 꼭 따져가셔야 됩니다. 창업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영상이 저가 커피 카페를 창업을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이 아직은 크지 않아서 그냥 보고 지나가시면 다시 찾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저의 10년의 바리스타 경험과 7년의 개인 카페 운영 노하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 합니다. 제 경험과 노하우를 가져가셔서 저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안전한 카페 창업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의 정석 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